풀밭에서도 작은 우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겨울을 보낸 곰개미. 집공사의 한창입니다. 재료는 잎과 잔가지. 싱싱한 사냥감들을 모아 곡간도 채웁니다. 바로 이곳이 곰개미의 왕국입니다. 곰개미 여왕은 일개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 알을 낳습니다. 여왕은 바깥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개미가 먹여줍니다. 하루에 수십 개, 평생 많게는 수십만 개에 이르는 알을 낳죠. 알을 돌봐 성체로 키워내는 것은 어린 일개미들의 몫입니다. 애벌레는 온도에 따라 자리를 옮겨주고, 보모는 분비물을 토해내어 애벌레의 몸 구석구석 발라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일개미보다 덩치가 큰 애벌레는 장차 공주개미와 수개미로 자라날 생식개미들입니다. 이 시기, 꽃들도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본능으로 역동합니다. 그 중엔 특별한 유혹의 기술을 갖고 있는 꽃도 있죠. 애기 똥풀꽃은 씨앗이 성숙하면 씨방을 한껏 위로 치켜듭니다. 그리고 깍지가 여물어 벌어지면 그 틈새로 씨앗을 방출하죠. 개미는 이 씨앗을 좋아합니다. 씨앗에 붙어있는 지방 덩어리, 엘라이 오점 때문이죠. 마치 젤리 같은 이 먹잇감은 맛도 별미지만 단백질, 포도당에 비타민까지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성실한 개미는 이 별미를 모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애기 똥풀 씨앗은 개미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엘라이오점을 먹고 버린 씨앗은 이듬해 개미굴 주변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개미는 영양 풍부한 먹거리를 얻고, 애기 똥풀은 종자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공생 전략입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는 위가 2개 있습니다. 여분의 위 하나인 영양분을 농축해 저장해뒀다가 동료에게 나눠줍니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먹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벌레에겐 이 농축액이 이유식입니다. 보모들은 공주개미가 될 애벌레는 더 특별하게 대우합니다. 더 따뜻한 곳에서 더 많은 먹이를 주며 크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유도하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주개미 애벌레가 씨를 토해내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됩니다. 보모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번데기를 옮겨가며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줍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으면 번데기 껍질을 뜯어내어 나용 상태로 돌봅니다.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미들의 지혜죠. 이렇게 개미들의 육아 방법은 다양합니다. 투명하지만 몸의 형태가 뚜렷합니다. 약 3주 후 공주개미가 우화를 마쳤습니다. 조금 먼저 깨어난 수개미도 날개를 폈습니다. 수개미는 발이 노란 것이 특징. 많은 생식개미들이 태어났습니다. 공주개미는 여왕처럼 검게 바뀌었습니다. 우화를 마친 수개미는 서둘러 일개미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공주개미 역시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여왕이 되면 한 달 이상 먹지 못하고 저장한 양분으로 왕국의 첫 일개미를 키워야 하죠.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은 6월. 드디어 그날입니다. 곰개미 공주가 생애 첫 외출을 합니다. 수개미들도 뒤를 따릅니다. 오늘은 공주님 시집 가는 날. 공들여 갖고 온 날개를 펼쳐 급하게 비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공주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첫 비행은 실수투성입니다. 다시 심기일전.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첫 도약에 성공합니다. 공주개미가 날면 수개미도 비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일대의 모든 곰개미 왕국의 공주개미와 수개미는 일시에 날아올라 결혼 비행을 합니다.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죠. 공주개미는 약 30m에서 100m까지 날아올라 뒤따라 오르는 건강한 수개미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합니다. 단 하루에 허락된 시간, 그들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들만의 혼인의식입니다. 공주개미는 정자를 저장한 채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낙하합니다. 이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신여왕개미가 됐습니다. 이 순간이 이들에겐 가장 위험합니다. 비행으로 기력을 소진해 공격당하기 일쑤죠. 혼인 비행이 끝나면 수개미들은 생을 마감합니다. 여왕개미는 쓸모없어진 날개를 떼어내고 새 왕국을 건설할 준비를 하죠. 풀숲엔 짝짓기를 마친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왕은 주변을 탐색하느라 분주합니다. 혼자서는 왕국을 만들 수 없어 남의 왕국에 기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생할 개미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곰개미 둥지. 곰개미 굴을 향해 질주하는 사무라이 개미 여왕. 잠시 멈칫하더니 돌격을 시작합니다.
낯선 침입자의 등장에 곰개미 둥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곰개미들은 일시에 달려들어 침입자를 공격합니다. 한편에선 서둘러 고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전투력이 뛰어나지만 달려드는 곰개미를 살짝 물었다 놓을 뿐 죽이지 않습니다. 흥분한 곰개미가 전투 페로몬을 발산해 전면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1차 포위망을 뚫고 조금 더 안쪽으로 진입한 사무라이 개미 여왕. 곰개미들의 2차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에선 서둘러 일개미들이 곰개미 여왕을 피신시킵니다. 여왕을 지켜야 왕국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난 모양의 날카로운 턱, 사무라이 개미 여왕의 작은 움직임에도 곰개미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화학전에 육탄전까지 팽팽한 싸움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침입자 여왕 개미는 이 시간까지도 인내해야 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납니다. 곰개미 왕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키워낸 새 일꾼이죠. 지켜보던 곰개미 여왕, 참다 못해 직접 공격을 시도합니다. 농축된 개미산을 침입자의 머리에 쏘고 일개미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흥분한 일개미들이 더 격렬하게 달려들어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방금 전 태어난 어린 곰개미, 아군과 적군을 구별 못하고 침입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개미산은 피부 조직을 녹일 정도로 강력하지만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 산에도 견딜 만큼 강합니다. 공격을 받으며 곰개미들의 전투력과 여왕의 위치를 파악한 사무라이 개미 여왕, 반격을 시작합니다. 나처럼 생긴 턱으로 일개미의 머리를 눌러 대치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곧장 곰개미 여왕을 찾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격. 이제 난 모양의 턱은 잔혹한 무기가 됩니다. 낫을 적의 가슴에 찔러 넣은 사무라이 개미 여왕. 가슴 속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치명상을 입힙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 부상당한 곰개미 여왕은 일개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곰개미들은 사무라이 개미 여왕에게 산을 쏘며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입자 여왕을 따르는 곰개미가 하나둘 늘어갑니다. 여왕이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곰개미들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곰개미들은 강한 여왕을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일개미들이 숨겨뒀던 고치들을 원상복귀시킵니다. 왕국은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을 찾습니다. 곰개미 여왕을 몰아낸 사무라이 개미 여왕.
왕국의 새 백성들에게 양분을 구합니다. 여왕은 전투에 적합한 몸 구조 때문에 많은 양분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곰개미들은 수시로 영양분을 나눠주고 고치를 바쳐 새로운 여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름. 숲에선 전설같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때까치 둥지에도 식구가 늘었습니다. 어미의 신호에 즉각 반응하는 어린 새끼들. 이 조그만 잎들을 채워주기 위해 호랑지박이 어미는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며 사냥을 하죠. 숲의 가장자리, 수색과 사냥에 능한 개미가 있습니다. 주로 높은 산지에 사는 분개미. 강력한 턱과 개미산으로 무장한 이들은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인근의 곤충들에게 분개미의 굴은 죽음의 블랙홀이죠. 분개미 여왕은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보통 여왕개미들은 일개미가 태어나면 노동을 하지 않지만 분개미 여왕은 다릅니다. 왕국의 규모가 꽤 커질 때까지도 일개미들과 함께 새끼들을 돌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는 여왕개미 혼자서도 왕국을 꾸릴 만큼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탈자들입니다. 둥지 근처 100m 반경을 수색해 먹잇감을 찾아내죠. 원정을 나온 분개미가 곰개미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가 빼앗은 바로 그 곰개미 둥지입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은 곰개미들의 보살핌 속에 안정적으로 기생에 성공했습니다. 둥지엔 전 여왕이 남긴 곰개미 고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곰개미의 왕국을 확인한 분개미. 전투 페로몬을 퍼뜨려 일대의 동료들을 모읍니다. 곰개미 굴까지 넘보는 분개미들. 곰개미들도 입구를 막아 집단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분개미, 더 강력한 페로몬을 뿌려 더 많은 개미를 불러 모읍니다. 곰개미들도 사력을 다해 더 두터운 장벽을 만듭니다. 분개미들이 곰개미를 하나씩 끌어내면서 장벽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더욱 치열해지고 1차 방어선이 무너지자 분개미는
결정적 일격을 위해 대규모 전투 개미들을 투입합니다. 침투와 약탈에 능한 개미답게 순식간에 진격하죠.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전면전입니다. 곰개미들은 혼란 속에서도 사무라이 개미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전세가 위태로워지자 곰개미들은 고치를 물고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유전자를 보존해 왕국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약탈자들은 길목에서 그들을 노립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그 순간에도 둥지 내부에선 약탈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둥지 깊숙한 방에는 침략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고치들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 또한 살아남았죠. 약탈자들은 몸체만한 전리품을 들고 자신들의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집까지는 100여 미터. 그들 체감 거리로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멀고 힘든 길입니다. 한 번의 전투로 많은 고치를 얻었습니다. 분개미는 약탈한 고치를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곰개미로 길러냅니다. 고치 상태에서 납치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분개미 왕국의 이방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개미들은 이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산란에서 일개미로 키우기까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단 며칠 만에 일개미를 얻었으니 이보다 경제적일 수 없습니다. 분개미는 그렇게 세력을 키워갑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곰개미의 둥지에 기생한 지 2달. 왕국엔 새 여왕의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왕국에 곰개미 여왕의 흔적은 없습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이 낳고 곰개미가 기른 첫 일개미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데 6시간, 몸을 닦아주는데 서너 시간. 왕국의 식구들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첫 사무라이 일개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운을 얻는 개미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무라이 개미들은 태어나는 과정 중에 방치되거나 곰개미들에게 공격받아 죽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 냄새도 모습도 곰개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왕 또한 그 사실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의 대다수는 곰개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무라이 개미 여왕에게선 오직 사무라이 개미만 태어납니다. 어느 순간 종의 비율은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의 사무라이 개미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깥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왕국 내부에서만 머무릅니다. 왕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곰개미들이 합니다. 개미굴을 확장하고 사무라이 개미의 애벌레를 돌보고 먹이기 위해 사냥을 하죠. 풀숲이 소란스럽습니다. 곰개미들이 집단으로 사냥 중입니다. 사냥감은 사슴풍뎅이. 개미산을 쏘며 끈질기게 공격하는 곰개미들. 개미산은 곤충의 신경 조직을 파괴합니다. 곰개미는 몸집은 작은 편이지만 공격성이 강하고 빨라 사냥 성공률이 높습니다. 개미산 공격에 사슴풍뎅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곰개미가 분해할 수 없는 먹잇감이죠. 곰개미는 질긴 먹이도 곧잘 분해합니다. 갈고리 형태의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턱이 있기 때문이죠. 사무라이 개미들은 난 모양의 턱 때문에 먹잇감도 분해할 수 없습니다. 곰개미는 분해한 약물을 액체 상태로 위에 저장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먹는 것조차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곰개미가 영양분을 농축해주면 받아 먹을 뿐이죠. 난 모양으로 생긴 사무라이 개미의 턱은 싸울 때 이외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개미가 많아질수록 왕국엔 더 많은 곰개미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개미 한 마리. 사무라이 개미의 약탈 본능이 깨어납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일개미가 정찰에 나섰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는 숨겨진 곰개미 둥지를 찾고 있습니다. 숲 여기저기를 꼼꼼히 수색하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서 이 소식을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만 곰개미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뾰족한 턱은 큰 힘을 발휘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곰개미 굴 입구까지 확인하며 사무라이 개미는 페로몬을 뿌려 냄새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곰개미 굴 입구까지 연결된 길이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찰병의 소식이 굴 깊숙이 전달되고 잠시 뒤 사무라이 개미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곰개미는 해독이 불가능한 그들끼리만 아는 페로몬을 뿌렸습니다.
오직 사무라이 개미들만 출정을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길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일본 왕개미들이 막아섰습니다. 왕개미의 습격에 몇 마리의 사무라이 개미가 희생되지만 그들의 본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무라이 개미들의 이동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들은 정찰병이 남겨놓은 페로몬 길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수천 마리에 이르는 원정대. 멀게는 100여 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선발대가 페로몬 길을 따라 방향을 잡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곰개미 굴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무차별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지원군도 속속 도착합니다. 곰개미들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빠르고 잔혹한 이 약탈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건 곰개미의 고치와 애벌레. 자신들이 왕국에서 노예로 부릴 일꾼들입니다. 약탈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종결됩니다. 공들여 만든 곰개미 둥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런 약탈과 질병 등으로 신여왕개미가 대규모 왕국 건설에 성공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합니다. 약탈자들은 서둘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고치를 물고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100여 미터를 전력 질주로 달려야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왕개미가 문제입니다. 길목을 가로막는 왕개미들. 사무라이 개미가 들고 있는 고치는 이들에겐 먹잇감입니다. 왕개미는 강력한 턱으로 사무라이 개미를 공격합니다. 사무라이 개미도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또 몇 마리의 사무라이 개미가 희생됐습니다. 이번엔 왕개미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살아남은 전사들은 왕국으로 귀환합니다. 납치해온 고치들은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새 식구로 자라나게 되죠.
사무라이 개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약탈된 곰개미 고치들을 키우고 보살피는 것은 기존의 왕국에 있던 곰개미들입니다. 곰개미들은 새로 태어난 어린 곰개미들을 먹이고 보살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키워냅니다. 납치당해 온 것을 모른 채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해질 무렵 곰개미가 풀잎을 타고 오릅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끝에 다다르면 더 갈 수 없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풀줄기의 가장 끝, 가장 높은 곳, 사력을 다해 올라갑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곰개미도 있습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왕국 바로 위. 곰개미들은 왜 위태로운 고공고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밤이 되자 곰개미들은 풀잎을 물기 시작합니다. 몸을 흔들어 안전한지 확인도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개미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의 몸에선 하얀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백강균. 곰개미들은 곤충의 몸에 기생해서 번식하는 병원성 곰팡이에 감염됐던 것입니다. 이 균에 감염된 개미들은 하나같이 곰개미 둥지 근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사체에서 곰팡이 포자가 올라와 흩어지죠. 곰개미는 포자를 멀리까지 퍼뜨리려는 백강균의 조종을 받아 높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있는 다른 곰개미가 끌어내려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포자가 흩어져 감염되면 개미왕국 전체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균입니다. 다시 찾은 사무라이 개미 둥지. 그동안 몇 차례 더 약탈이 이루어졌습니다. 납치해온 고치에서 태어난 곰개미들로 왕국엔 일꾼이 늘었습니다. 그 안락함을 누리는 건 사무라이 개미입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곰개미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죠. 곰개미들끼리는 한 식구처럼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조금의 변화라면 사무라이 개미는 곰개미를 따라다니며 먹이를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개미는 쉽게 먹이를 내주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사무라이 개미들끼리 입을 맞대보지만 얻을 건 없습니다. 배고픈 사무라이 개미는 가장 약한 곰개미를 공략합니다. 곰개미에게 먹이를 공급받기 힘들어져 가로채기를 시도하는 녀석도 생겨납니다. 곰개미들이 사무라이 개미와 영양 교환을 피하려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